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여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의류 매장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의류 매장에는 일찌감치 봄이 찾아와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봄은 의류 매장부터 찾아오죠. 쇼윈도 너머로 알록달록 봄을 뽐내고 있는 옷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은 벌써 봄 곁으로 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추워진 마음, 곧 다가올 봄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쳐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문행 뉴스 부잉부잉 양지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광명 시흥 일대 상기 신도시 7만 가구 들어선다 라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상지는 광명 시흥, 부산 대전, 광주 산정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규모를 보면은 광명 시흥은 7만 가구, 부산 대저 같은 경우는 1만 8천 가구, 그리고 광주 산정은 1만 1천 가구, 그래서 총 10만 1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광명 시흥 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기 신도시 6개 지역으로 추가를 해서 기존의 5개 지역과 함께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기 신도시가 그렇게 되면은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산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에 이어서 광명 시흥이 추가가 됨으로써 총 6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번에 새로 지정한 광명 시흥 지구에서는 총 1271만 제곱미터 면적 부지에 7만 가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명 시흥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기도 하고요. 상기 신도시 중에서도 최대 규모, 특히 1, 2기 신도시 다 포함을 해서도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에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진행을 해서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할 때마다 늘 유력과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이기도 하죠. 이명박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서 예정지로 거론이 됐다가 취소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토지주들 등의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신고가 신고 후 취소,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로 잡는다 라는 뉴스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마치 주가를 조작을 하듯 집값을 조작하는 투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최고 가격에 거래가 했다고 신고를 해서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린 다음에 곧바로 거래를 취소해버리는 바로 집값 띄우기를 위한 가짜 신고가였던 거죠. 서울의 한 아파트가 지난 6월에 15억 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갑자기 1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역대 신고가였던 건데요. 이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곧바로 근처 다른 집도요, 1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 최고 가격으로 거래했던 그 물건이 계약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기준이 될 만한 가격, 즉 신고가를 잔뜩 올려놓고 정작 거래는 취소한 경우가 지난 1년 동안 3,900건에 달합니다.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허위 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격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전산망을 분석을 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거래 취소를 2번 이상 반복했던 경우가 무려 952건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5번이나 거래를 취소한 경우도 36건이나 됐습니다. 이쯤 되면 전문적인 가격 조작 세력이 의심되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정부는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 지역 중심이고요.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집중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당분간 집값 띄우기 신고가 사라지게 되겠죠. 세 번째 뉴스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일부 단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보다 분양가가 대폭 높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요. 변창흠 장관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거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지난 1월부터입니다. 지난 1월에 반포동의 4명 원밸리가 분양을 했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668만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허그가 분양가를 제시했던 4,892만원보다 16%가 더 높아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산정에는 땅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허그가 제시했던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유력한 것은 택지비의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 분양가 산정 방식에서 택지비 계산하는 방법을 손보는 것입니다. 택지비 조성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건축비에 추가되는 비용을 더해 결정되는 가산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사 대책 약발 한 달도 못 갔다? 수도권 집값 상승폭 다시 커져라는 집값 상승폭에 대한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변동률에서 수도권 아파트 값은 0.31% 올라서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0.08% 올라서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네요. 그 중에서도 마포, 양천, 서초구는 0.11%, 강남과 송파구는 0.10%로 해서 강남권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더 문제인데요. GTX 신노선 정착 기대감이 있는 의왕시는 0.92%가 올랐네요. 안산시는 0.80, 남양주 0.71, 의정부 0.70, 양주와 시흥시는 0.64%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비규제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KB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KB 국민은행에서는 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한국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의 0.08%보다도 훨씬 더 웃도는 상승률입니다. 서울에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동대문구가 0.78, 노원구 0.64, 마포구 0.60%로 한국부동산호하고는 좀 다른 분석이죠. 경기도 역시 KB국민은행의 자료의 상승률은 더 높습니다. 고양 덕양구는 2%가 넘었네요. 의정부는 1.52, 하남은 1.30 등으로서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2030의 패닉바이는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사업 승인이 나왔다. 분당 한솔 5단지 축포라는 기사입니다. 경기도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5단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처음 받았습니다. 1기 신도시에서도 유일하지만 전국적으로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도 최초 사례입니다.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현재 1156가구인 한솔마을 5단지는 1255가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과 쌍용건설이 맡았네요. 한솔마을 5단지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죠? 현재 1기 신도시 중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가 29만 2천 가구에 달합니다. 곧 30년 연한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쉽지 않아 보이고 따라서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늘 정부의
규제의 타깃이 되는 반면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5년만 넘어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진단 등급에서도 재건축의 경우에는 최소 D 등급 이하를 받아야 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B등급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학 이익환수제 규제도 없고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재건축 규제가 심한 때에는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분양가가 너무 낮아도 이른바 로또 분양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 정부 역시 주택 공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분양가 규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국토부 참 진퇴양난이겠습니다. 너무 잦은 대책과 자주 바뀌는 제도가 나은 결과물 아닐까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